안녕하세요. 불독남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건 11이라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레이건은 1981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요. 그는 이전까지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기반으로 국정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물론 그의 신념만큼 비평가들의 평론은 처음부터 좋지 못했는데요. 이전까지와 다른 정치적 행보에 미국은 조만간 파산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뿐만 아니라 전임 대통령에게서 얻은 재정 적자와 정부의 크기를 키워 국민을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세력들의 영향으로 레이건의 국정 운영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자유를 위하여 얻은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연방정부를 비대화시켜 중앙 집권화로 만들었고, 국민들에게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동시에 국민들의 능동적인 자유를 복지국가로 대체함으로 자율적인 인간이 아닌 의존적인 인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근본인 가정을 해체하려 했고, 청소년들의 낙태와 문란한 성관계에 대해서도 방종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점철된 내부적인 상황에 또 다른 공산주의라는 외부적인 상황도 한몫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없으며 1,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희생을 만들어낸 악의 제국 그 자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내 외부적으로 휘몰아친 하나의 이데올로기는 집단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근본인 자유와 신앙은 집단이라는 이름 하에 존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의 레이건의 등장은 보수주의의 반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라는 이름, 요즘은 보수주의라는 말이 꼰대주의라고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재래의 습관과 전통 따위를 중시하여 그대로 가진다는 의미로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보수주의란 무엇일까요? 어떤 식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보수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 철학에 불과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레이건은 기가 막힌 보수주의에 대하여 정의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보수주의란 하나의 정치 철학이 아닌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발견해낸 것이다. 보수주의는 철학을 파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국민이 가진 현대 보수주의가 그들의 정치적 본향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멋있지 않나요? 보수주의라는 것이 이미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향심이라고 레이건은 말을 합니다. 본향심이라는 말을 천부권으로도 설명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레이건이 말한 본향심이라는 천부권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레이건이 가지고 있는 원칙 중 몇 가지만을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유입니다. 자유야말로 미국의 근본으로 독창성과 상상력과 창조력 같은 힘을 배출한다고 믿었죠. 이러한 자유가 있기에 미국이 여태까지 번영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나 개인의 자유는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오직 의존해야 할 것은 정부가 아닌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보수주의자라 함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레이건이 말하는 원칙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신앙이란 미국의 아버지들이라 하는 필그림까지 올라가는데요. 필그림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신이 있기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도덕적인 질서를 부여했다고 레이건은 말을 합니다. 레이건에게 있어 신앙이란 자유와 교육 사이에 질서를 잡아주는 매개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앙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앙 없는 지식은 무분별한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죠. 예를 들자면
로베스피에르, 레닌, 호치민, 폴포트 같은 사람들을 말을 하죠. 공산주의자들은 이같이 도덕적 질서를 부여하는 종교의 힘을 알고 있기에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 탄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다. 무신론이 시작되는 곳에서 공산주의가 시작된다. 또한 레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종교보다 더 고약한 것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를 시체성애라 부릅니다. 반면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어 종교의 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러셀 커크는 국가의 외적 질서 통치 전에 국민에게 내적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의 토대 없이 보수주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토크빌은 종교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민주주의 사회에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은 보수주의자는 종교적일 필요는 없지만 종교에 적대적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이건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에 반드시 자유와 지식 사이에는 신앙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신성하게 만드는 은총이 담겨 있다고 본 것이죠. 다음으로 레이건은 가정을 중요시했습니다. 레이건에게 있어 가정이란 아이들이 도덕적 가치와 전통을 배우는 기초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가정을 적으로 돌리며 가정을 해체시키려 합니다. 더욱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성혁명이라는 것은 인류로 하여금 더욱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낙태를 허용하게 만들었고 동성애를 비롯하여 문란한 성관계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게 만들었죠. 그렇기에 레이건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수호하려 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혼전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레이건은 미국을 두고서 빛나는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가 공산화되어가는 와중에서도 미국은 굳건히 자유를 수호하며 모든 나라들의 희망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깊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레이건이 이 같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근본을 흔들려는 세력들에 대하여 엄청난 견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건의 이 같은 태도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내 줍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속에서 어떠한 약속의 땅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죠. 다음으로 레이건은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레이건의 외교 정책 역시도 국방의 힘이었는데요. 그가 생각하는 평화란 적군이 감히 넘보지 않을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레이건은 이 같은 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국방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 평화를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만약 국방에 힘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다면 오히려 적군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건은 제한된 정부를 말합니다. 레이건은 생각하기를 비대해지는 정부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내 공산주의로 진입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대해지는 정부를 강력히 견제했죠. 이를 위해 레이건은 직임 기간 동안 높았던 세율을 낮추었고 국민의 능동성을 잃게 만드는 복지국가의 면모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명과 신앙의 자유를 존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단주의로 재분배를 주장했던 행동과는 확연히 되는 모습이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건은 직임 기간 동안 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근본을 흔들려는 진보적인 세력들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과 막대한 책임감 속에서 레이건은 국정을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건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죠. 그가 버티면서 돌파할 수 있었던 힘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하나의 정치 철학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본향심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본향심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원칙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 레이건은 정치꾼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빛나는 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레이건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근본 정신으로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레이건 대통령을 통해 배웠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